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대형 강의실 앞에 여학생 2명이 서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동양의 여학생에게 어떤 말을 하자 교실 안 학생들이 웅성거리다 조금 뒤 모두 박수를 치며 놀라워하는데요. 이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리사 양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다니는 리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신감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매일같이 잘하고 있다면서 똑똑하고 자랑스럽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저도 곧잘 공부를 잘했기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지원해서 당당히 합격증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으며 저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도 강의도 열심히 들었고 학점도 잘 받아서 언제나 저에게 셀프 칭찬을 하며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4학년 1학기에 샘 리처드 교수님의 사회학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님은 학교에서 매우 유명하신 분이고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소통 중심의 강의 방식과 재미있는 강의로 유명하세요. 또한 샘 리처드 교수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30여 년간 인종문화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얻어온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수님의 강의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매 학기 수강 신청이 폭주하여 4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들을 수 있었죠. 역시 생각했던 대로 교수님의 수업은 흥미롭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하루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에 대해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과의 소통과 작은 이벤트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하셨기에 수업과 관련된 사회학 현상 실험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곤 하셨는데요. 그날도 교수님은 수업 중에 평범한 여학생 2명을 실험 도우미로 요청하셨습니다. 평소 저는 실험에 참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도 워낙 지원을 많이 했기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죠. 이번 실험에도 참여하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교수님께서 저를 지목하시고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전에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 학기 처음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께서는 뭔가를 확인하려는 거였을 거예요. 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학기 중에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강의는 정말 듣기 힘들게 인기가 많았기에 저는 이번 학기에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내심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교단 앞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또 다른 여학생 지원자를 더 찾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교실 구석에 조용히 있던 동양인 여학생을 지명하셨지요. 교수님께서 그 여학생에게 국적을 물으니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죠. 이름은 지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여학생을 오가며 본 적이 있었지만 별로 특이할 건 없었기에 저와 그 학생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내심 어떤 실험인지도 몰랐지만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이든 잘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기에 솔직히 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교단에 나란히 서서 교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교수님 말씀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2분 정도 지났을까? 교수님께서는 저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교실 안은 좀 전과 다르게 학생들의 표정이 상기되어 호기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워낙 이벤트적인 면이 강하다 보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공개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신은 똑똑한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자신있게 제가 똑똑하다고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제 답을 들은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잘하는 게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것은 다 잘하고 테니스도 잘 친다고 답을 했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는 테니스를 잘 친다는 기준을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학교 수업으로 작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 경기가 가능한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저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국 여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여학생은 저와 같은 질문에 똑똑하지는 않지만
똑똑해지고 싶다고 말했고 공부 말고 딱히 잘하는 건 없고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에 수영을 하는 것이 전부여서 따로 잘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렇게 잘하는 활동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매우 놀라웠죠. 근데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온 걸까? 라는 생각까지도 짧은 순간 하기도 했지요. 교수님께서는 제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제 학점을 물어보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제 학점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실험이라도 학점은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구체적으로 밝히긴 싫었기에 교수님께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는 저를 자극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럼 학점 평균 3.0은 넘었나요? 저는 당연히 3.0은 넘었고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었기에 3.0은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은 바로 그 한국 여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여학생 또한 정말 당황해서 쑥스러워하며 아무 말도 못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자꾸 자극적으로 질문을 다시 하시니까 저의 말과 맞추려는 듯 3.0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이 창피하니까 제 기준에 맞춰 얼버무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3.0을 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 여학생에게 더 집요하게 정확한 학점을 말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계속 곤란한 표정을 짓자 본인에게만 살짝 정확한 점수를 말해달라고 하셨죠. 그 한국 여학생은 매우 곤란해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소곤소곤 이야기했죠. 잠시 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지금 4학년인데 학점은 3.6이고 학교 다닌 지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한다는 건가요? 그 한국 여학생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교실 안은 놀라움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동양인 여학생이 3.6이라는 높은 학점을 대학 기간 내내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2년 빨리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 말이죠. 저 또한 너무 놀라웠죠. 저는 당연히 그 여학생보다 제가 못하는 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학점이면 무척 자랑스러울 텐데 본인이 똑똑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학점도 망설이다가 간신히 말했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는 곧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여학생의 놀라운 성적에 환호하는 학생들의 박수였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한국 학생의 놀라운 업적에 경의를 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은 그 여학생에게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고 했으면서 4학년 학점이 3.6이고 2년 조기 졸업한다고요? 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똑똑하다면서 옆에 한국 학생과 똑같은 2학년인데 아직 졸업하려면 많이 남았네요. 라며 웃으며 이야기하셨죠. 각자 다른 이유로 당황스러워하는 우리를 향해 뒤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뒤에는 칠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서양인과 동양인, 특히 미국인과 한국인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잘하는 활동을 더 잘하려 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만 동양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고 겸손하려고 한다고 적혀 있었죠. 저와 그 여학생은 화면을 보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극명한 문화적 차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짧은 그 실험에서 정말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 실험을 계기로 그 한국 여학생에게 인간적인 호감도 생겼죠. 그래서 실험 후에 잠깐의 대화도 주고받고 수업 시간에 만나면 인사도 하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학교 생활 동안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제 공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양의 겸손한 문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죠. 제 성찰의 시간을 가졌지만 저는 여전히 정말로 제 스스로가 대단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밖에서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지위를 보면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항상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걸 채워나가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지위를 보면서 저도 저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어 더 뿌듯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배웠던 니체의 위버맨시, 초인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이네요. 하루하루 나의 발전이 갱신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 인간. 니체가 말했던 그 말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요.
신기하게도 한국인 지희의 삶을 보면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모두 니체의 깨달음을 이미 생활에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며 여러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 이곳에 글을 남기는데요. 많은 분들의 댓글이 기대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니 정말 한국인들은 하루하루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의 용어로는 갓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인데요. 새삼스럽게 이런 마음가짐이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